여러분 잠깐요.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되지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본인이 먼저 느끼실 거거든요. 저는 제규어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지만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폭염 사고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전 세계 폭염 현장부터 가봅니다. 폭염은 이미 일시적 불쾌함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을 죽이는 엄연한 기후 재난입니다. 유럽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유럽 35개국에서 폭염 사망자가 최소 47,690명, 보안 추산치 기준으로는 무려 약 58,000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 여름엔 62,775명이 숨졌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번의 여름을 합산하면 유럽에서만 폭염 관련 사망이 18만 명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8만 명이요. 이게 전쟁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2026년 6월엔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에서 낮 최고 기온이 43.8도씨, 밤 최저 기온도 22도씨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죽는 시대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인도 라자스탄 추르 지역에서는 50.5도씨라는 인간 상식을 초월한 기온이 관측됐고, 공식 통계만으로도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열사병 의심 사례는 약 4만 건에 달했습니다.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만 폭염 관련 사망의 진단서 기준 2,300건 이상, 초과 사망 추정 치료는 약 1만 1,000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로 보면 2023년 폭염 초과 사망자는 17만 8,486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2026년 5월에서 6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온열 질환자 322명과 추정 사망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부터 2023년 사이 전 세계 고온 관련 사망률은 63% 증가했고, 최근 7년간은 무려 117% 급증했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에어컨 필터 청소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요? 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본 온도선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기압 배치라도 과거보다 훨씬 뜨거운 폭염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대기 해양 순환 패턴 변화. 제트기류 약화, 아열대 고기압 강화와 위치 이동, 북아프리카발 뜨거운 공기의 유럽 유입 등이 폭염을 장기 정체시킵니다. 2026년 서유럽 폭염은 세계 날씨기인 연구에 따르면 50년 전에는 사실상 발생 불가능했던 사건으로 평가됐습니다. 세 번째, 도시화와 에어로졸 감소 등 지역 요인. 도시 열섬, 불투수성 포장, 대기오염 감소로 구름이 줄어들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지표에 도달합니다. 역설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졌더니 더 더워졌다는 얘기도 성립하는 거죠. 2021년 캐나다 미국 태평양 북서부 폭염은 1000년에 한 번 수준의 사건이었는데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15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54만 6천 명이 고온 노출로 사망한다는 란셋 데이터는 이것이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라고 했던 분들, 이제 그 미래가 우리 여름의 현재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발생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더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한국의 여름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여름 폭염이 며칠이나 될까요? 라는 질문에 기상청도 딱 잘라 숫자를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평년보다 덥고 낮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기상청의 경보 체계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 폭염경보, 즉 체감온도 35도씨 이상 2일 지속을 초과하는 폭염중 대경보, 체감온도 38도씨 이상 기준과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했습니다. 기상청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올 여름 대비를 시작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폭염이 며칠이냐보다 중요한 건 체감온도 38도씨짜리 날이 얼마나 오느냐입니다. 올여름은 에어컨 필터와 함께 비상약, 수분 보충제, 그리고 취약한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쿨링 시스템도 점검할 때입니다. 자, 이제 기후계의 양대 보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먼저 엘니뇨.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 엘니뇨가 시작됩니다. 이 따뜻한 바다가 대기를 가열하고 제트기류와 아열대, 고기압을 재배치해서 일부 지역에는 장기간 맑고 덥고 건조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는 폭염과 가뭄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기록적인 지구 평균 기온은 엘니뇨가 핵심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가 더해지면 같은 엘니뇨도 과거보다 훨씬 극단적인 폭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라니냐는 반대니까 괜찮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적도 태평양이 냉각되는 라니냐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을 소폭 낮추지만 지역별로는 폭우 홍수산 사태를 유발합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극단적인 홍수가 반복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더 따뜻해진 지구에서 라니냐는 대기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폭우 강도를 높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연현상의 기후변화가 곱해지면 증폭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엘니뇨나 라니냐 자체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2위에 올라타면서 엘니뇨엔 더 강한 폭염과 가뭄이, 라니냐엔 더 강한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수분 보충, 야외 활동 자제, 주변 취약계층 확인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처방전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의사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폭염에 쓰러지기 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에어컨, 리모컨 잡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여름 내내 이 채널에서 시원한 정보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일 없잖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규어 오아시스가 올여름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